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협상 타결에 관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증시가 힘을 실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TV 연설에 나와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협상 타결을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간만 발표됐던 경기 지표로는 10월에 신규 주택 매매가 있었는데요. 9월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 미국 경제가 10월부터 11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0.83%의 상승으로 12,9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3,000선을 지키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권에서 움직였던 지수가 현지 시각으로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을 하더니 1시 이후로는 상승 탄력 더 키워가면서 마지막에는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12,985선에 다우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기초소재 섹터만이 0.1%의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1.1% 올랐고요. 에너지주 역시 1%대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서는 시스코 시스템즈와 보잉사 그리고 듀퐁만이 하락권으로 마감됐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휴렛패커드가 3%에 가까운 상승을, 어제 하락했던 쉐브론이 2%대, 그리고 월마트가 1.58%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하는 특징주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우존스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뚜렷하게 나타난 종목은 바로 이 HP였습니다. 3% 이상 상승률을 끌어올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 주초 흐름을 보신다면 상당히 등락폭이 컸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분실 회계 이슈로 인해서 연이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은 상승입니다.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다는 점 HP 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챙겨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마감입니다. 0.8% 올라가면서 2,991선에 나스닥 지수가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역시 장 후반의 움직임이 더욱 좋았습니다. 1시 구간 접어들면서 상승권에 진입한 증시가 장중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0.81%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지수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최종 종가는 0.7%가 상승한 1,4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차트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오전장에는 계속 좀 하락권에서 부진한 모습 나타났지만 재정 절벽에 관한 낙관론에 힘을 얻으면서 상승 반전한 증시가 고점에서 일제히 마감하고 있습니다. 1,409포인트 S&P 500 지수가 기록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 쪽에서 날아든 이 재정 절벽 협상에 관한 기대감을 싣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장 초반에는 재정 절벽에 관한 우려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이내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입니다. 푸치백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0.06% 강보합권에서의 마감인데요. 5,8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권에 머물렀다가 마지막에 겨우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탄력을 조금 키워가면서 강보합권의 마감 0.06% 올랐습니다. 푸치백 지수 업종별 등락은 어땠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부터 살펴본다면 필수 소비자 0.07%, 기초 소재가 0.4% 내렸고요. 에너지주와 금융주는 보합권, 약보합권에서의 마감입니다. 탄력이 좋았던 업종은 기술주입니다. 1.3%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영국 증시의 특징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영국 증시의 특징주로는 BP를 꼽아봤습니다. 오랜 시간으로 오후 10시 구간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로부터 잠정적인 신규 공급 개혁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고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0.43% 하락한 구간에서 BP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BP의 주가는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다는 점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영국에 이어서 독일 닥스 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마감입니다. 0.15% 오르면서 7,34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장 마지막에 겨우 상승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점이 7,265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올라서면서 7,343포인트로 0.15% 상승했습니다.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한 가지입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0.3% 밀려났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체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산업 업종이 0.7%로 가장 탄력이 좋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티센그룹프가 2%대 하락했고요. 도이체방크가 또 하락권에 집계됐습니다. 역시 금융주인 코메르츠방크 역시 하락권에 진입을 하면서 두 가지 종목이 1에서 0.8% 정도의 하락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독일 증시가 이렇게 0.1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프랑스 까크 지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까크 지수는 0.37% 올랐습니다. 종가를 확인하겠습니다. 3,515포인트의 까크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장 마지막에 프랑스 까크 지수 같은 경우도 탄력을 키워간 모습입니다. 장중 대부분의 시간은 하락권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장 종료를 앞두고 올라서면서 장중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3,515포인트 까크 지수가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봅니다. 전 업종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업종은 기술주입니다. 0.8%가 올랐고요. 금융주도 0.78%, 기초소재 섹터가 0.9%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프랑스 텔레콤이 0.8% 하락했고요. 프랑스 전력청도 0.8%대 정도 하락했고 금융주인 BNP 파리바 0.3%대 조정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에 이어서 상품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09%의 하락으로 80달러 선에 마감 지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1.7%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WTI가 0.8% 내려가면서 86달러 49센트에 마감됐고요. 브렌트유는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금값은 1.5% 떨어지면서 1,71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